그림을 그려내가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형태를 가볍지 않은 건지 뭔가 계속 쌓아서 이게 확실한 내 앞에 있는 물질로 드러나는 건지 그런 것을 무게를 갖고 있는 동시에 어떻게 그 처음에 어떤 날 것의 느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거를 보려고 하면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고 약간 뭔가 좀 더 훨씬 가벼운 이미지들이 많아지는 요즘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작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따로 찾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타고난 어떤 배경과 제가 제 취향이나 혹은 그런 제 취향, 배경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상태의 것들만 제가 사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결국에 이제 어떤 대상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한테 어찌 보면 이렇게 온 그런 대상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형식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 거를 어떻게 받아치는 게 맞을까? 라는 게 저에게 조금 더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작업에 있어서 저는 보통 다른 분들의 전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다른 분들의 전시 이미지 혹은 뭐 이제 영화, 소설 뭐 이런 매체들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예리 작가님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 기술적인 것 혹은 감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주원 작가님은 다른 시각으로 독이라는 거를 접근하시는 것 같고 상소 작가님은 그 문단인 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다. 나에게서 비롯하는 곡이고 그걸 또 어떻게 내가 다시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정민 작가님께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전시 설치한 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저기 안쪽에 있는 방에 설치를 하면서 좀 바람이 그거였거든요. 이 공간이 그래도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너무 전환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방의 공간이. 그래서 문이 좀 중요했거든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되게 중요했는데 설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뭐라 그래야 되죠? 거기 좁은 보면 네네네. 그것에 작은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그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운 배노라고 읽고 그게 이제 몽골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인데 저희 학교에 몽골인 친구가 있어요. 그 분과의 관계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몽골어로 이제 알아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되게 가까워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딱 허들이 낮아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고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의 비밀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많아질 때 어떤 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생기고 관계 안에서의 비밀들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회화 작업을 지내면서 어떤 걸 보시냐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다들 대답을 해주시나요? 저는 사실 그림에 너무 작은 거는 내가 세계를 보는 것이 너무 작은 그래서 내가 세계를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가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는 일단 제 눈에 항상 제가 뭔가 볼 때 그래도 저는 무감기거든요. 같은 소리지만 이렇게
강하게 각도나 디테일한 총 같은 경우는 되게 미안한 다양한 요원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그 표면적인 세상을 볼 때는 좀더 깊이 들어가는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평화를 느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좀 컴퓨터 같은 사람이 컴퓨터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 제가 스스로 모드를 장착해서 성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코딩에 노력하듯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모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모드 하는 것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좀 기계적으로 좀 작동하는 편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도 그런 내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 낙서, 그러니까 제가 표면적인 세계를 보는 방식이 그 기계적인 방식으로 그게 만들어져서 화면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을 내가 기계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화면에 만들어내고 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작가들을 하다 보면 확실히 뭔가 다들 각각 갖고 있는 작동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처럼 입력하고 그게 산출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인프 나오듯이 확실하시네요. 너무 다양한 것들을 봐서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요즘에 루틴 아닌 루틴 같은 게 생겼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핸드폰 알람을 울리고 핸드폰을 알람을 끄게 되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SNS나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고양이 영상을 봐요. 여기 한참 보고 있다 보면 뭐 다른 웃긴 것들도 나오고 연관된 것들도 나오고 계속 스쳐 지나가는 것들 보면 있다 보니까 뭐 엄청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히 어떤 문제들도 만들어내겠지만 저는 한없이 너무 가볍고 표면적인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가 좀 요즘 궁금한 것 같고 그래서 보다 보면 내가 정말 고양이 비디오 영상들을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외출을 하면은 이제 또 세상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 화면이 너무 최대치로 밝기로 된 느낌이어서 혹은 너무 어둡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냥 세상을 뿌옇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히려 눈을 감으면은 그냥 너무 편하고 그냥 따뜻하고 아무것도 안 보지만 뭔가 햇빛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이상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저는 그냥 대상을 볼 때 어떠한 물론 너무나 다양한 내재된 뭐 이야기들과 정보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상수 작가 말한 것도 비슷할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표면으로 나타나는지 그냥 그것이 어떻게 그것으로 그냥 보여지고 다가오는지 그냥 어떠한 이름 없는 무언가가 될 수 있나? 그냥 무엇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대상으로 모든 것을 좀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이게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저한테는 항상 흥미로운데 저는 좀 특이해 보일 수도 있는데 거의 100% 반영론자거든요. 안녕히 보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물질이 실제로 있다고 외부 세계에 딱딱한 물질이 실제로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잠을 잘 때 눈 감고 있어도 이게 형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것들일 뿐이다.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다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일 뿐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이
이 공간 안에서 접하는 것들은 뭐냐라고 되물으면은 그냥 이거는 우리가 각자가 뇌 속에서 다 형성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약속이 돼가지고 좀 약속된 것들을 그냥 같은 코드로 좀 공유하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또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림에서는 그런 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본다는 게 어쨌든 만들어내는 거니까 내가 저는 요즘 제가 만들고 싶고 보고 싶은 거를 계속 상상하고 있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흥미롭게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재미있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내용이 좀 있다 하면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각자 보는 방식도 다르고 또 작업하시는 방식도 달라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님께 살짝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또 이번에 질문을 들으니까 전현 작가님은 그 입구의 그 어떤 공간을 선택했던 첫 작품에 대한 어떤 디스플레이적인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이런 디스플레이 안에서 작가님들 혹시 관객이 이런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아니면 이제 기획자님께서 최근에 디스플레이를 기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디스플레이를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작가님들이 조금 더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Q&A 시간에서 더 신청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사실 이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전이지만 개인전 같은 구성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비록 이 공간이 서소가 워낙 잘 조성되어 있는 화이트 큐브 공간이기도 하지만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이런 기둥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선에 좀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조현 작가님 같이 이제 회화 작업을 조금 몰입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들이 그냥 어떤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작가님의 어떤 작업 컨셉과 얼마나 잘 맞물릴 수 있게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주환 작가님 같은 작업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워낙 크시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 말고는 사실 배치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어떤 기준점, 하나의 어떤 기준점처럼 딱 설정을 잡아버리고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조율을 해봤던 게 한 11안 정도까지 좀 나왔거든요. 11안까지 디스플레이 그 구성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작품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제 실제로 이제 스튜디오 미팅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근데 이제 또 출품했던 작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몰랐던 신작들이라든지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다른 작품 포트폴리오 공개하지 않은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에 대한 가능은 제가 아무리 이제 그 캡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도 정보값과 이제 실제 나주했던 것과는 또 다를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가님들한테 좀 검토를 하고 또 작가님의 작업관에 이제 이게 방해가 되지 않는 디스플레이인지를 한번 조금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최종 공적인 12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이제 뭐 간략한 크게만 설명하면 4층과 5층이 4층을 이제 보면 물론 진예리 작가님처럼 살짝 좀 추상과 어떤 부산의 경계 사이에 있는 작업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대체는 좀 부산에 가까운 작업들이 배치가 되었다면 5층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이제 완벽한 추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계열에 좀 가까운 작업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이미지적인 유사성과 그리고 그 조화로움들을 좀 고민하면서 구성을 크게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공간의 어떤 작가님들이 마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가 그 마주했을 때 그 힘의 균형을 잘 균형에 맞춰져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매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상세한 것들은 조금 시간이 좀 남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작가님들 중에서 뭐 나눠주실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럴 때 딱 어필을 이런 혹은 뭐 플레이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좋았었다, 다른 분들 그걸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방이라서 얘기할 게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실제로 작업을 설치할 그 벽 자체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걸어야 될까 그게 막 사실 걸리면 엄청 무한대로 또 할 수 있는 순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선의 방향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촬영 것 같아요. 아주 중앙에 작업이 있지 않게 혼자든지 그러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현 작가님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좀 레벨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고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작은 작품들이 좀 재밌게 보일 수도 있는 디스플레이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또 약간 가벼운 질문으로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분의 젊은 페인터분들이 막 전시를 구성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를 좀 들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좀 아니 뭐 이럴 때 이건 좀 별로였다 뭐 이런 거. 저 있는데 네. 이거는 저는 되게 그 즐거운 경험이었어가지고 네. 전시가 이 작품을 내는 마감이 있었거든요. 일러이치. 마감을 하기 전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완성이 안 돼 있고 진짜 너무 걱정이고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보여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아직 석가생이고 학교 기숙사를 살고 있는데 기숙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 1, 2주 정도를 그래서 진짜 망했다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집이 본가가 제가 왕복 4시간 거리라가지고 이 작업은 해야지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딱 아는 친구가 성대를 다니고 있고 거기서 자취를 하는 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너무너무 피폐해져 있고 상황도 열악하고 그 친구 집도 너무 좁아가지고 발을 다 뻗고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짐은 그 기숙사에 있던 짐은 실기실에 다 옮겨두고 거기서 수납하면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했던 작업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고 반응도 마무리했는데 결국에는 안 걸렸어요. 그거 되게 속상했었는데 근데 그때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 친구가 명륜동 그쪽 상인 쪽을 거기가 골목이 엄청 예쁘더라고. 밤만 되면은 그래서 친구랑 돌아다니면서 그 근처에서 밥도 먹고 했는데 거기서 또 어느 대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친구랑 옆에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데 또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한 5년 만에 보는 친했던 친구가 또 나타나고 막 그런 재밌는 이 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경험. 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전시가 되니까 또 다른 일들도 막 일어나면서 작업이 또 재미있게 펼쳐졌다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혹시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재밌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이제 처음에 제의를 받고 디자인들한테 제의를 받고 이제 작업실을 오셔서 포트폴리오는 먼저 보내드릴 작업실을 오셔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하고 기획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사실 이 전시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그 용기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던 게 이제 당연히 기간으로 보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완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작업적으로 특히 봤을 때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 4년 전에 저랑 뭔가 엄청 좀 빠르게 달라진 느낌이 있거든요, 스스로. 근데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저 작업들은 이제 저 지금 시점은 이제 4년 전, 3년 전의 작업들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달라지긴 달라지면 근데 또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것들 이제 같이 얘기해서 몰랐던 것들 모아놓고 보니까 제가 좀 그런 습관이 있다고 이제 뭔가를 시도하거나 뭔가 되게 좀 중요한 변화를 작업 그림에서 주려고 할 때 약간 파란색이랑 노란색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파란색은 되게 톤이 그러니까 무채색에 가깝지만 컬러이기도 하고, 약간 노란색은 이제 화이트와 굉장히 가깝지만 어쨌든 또 컬러의 걸 갖고 있는 그런 거기도 하니까 또 모아놓고 보니까 약간 그런 작업들만 또 나오게 된 것도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이전 작업들을 그때 당시에 제가 작업할 때 이게 이성과 보여질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전혀 이제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어떤 기획을 통해서 보여지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도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또 한도 작가님이랑 전현 작가님이 나눠주셨듯이 작가한테 그 작업실이라는 뭔가 그게 얼만큼 작업을 집중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전시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와서 관람을 하는 뭐 그런 어떤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가님들한테는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어떤 지점이고 시간이고 순간이어서 그 전시로 또 나의 작업이 보여지고 달라지고 또 기획자 만나면서 또 다른 스타트가 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이 전시가 굉장히 소중한 만큼 관람객분들도 좀 소중하게 또 이렇게 작품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시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저한테는 그 폐하적 순간이라는 게 되게 뭔가 이렇게 딱 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로 순간 하나 딱 찍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 또 아마 의견 많이 나누실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과 기획자님들께서. 그래서 기획자님께서 이 그 제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의도나 또 어떤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라든지 그런 것도 나눠주시고, 또 각 작가님들께서 이 전시에 참여하실 때 떠오르셨던 나의 회화적 순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자님께 먼저 통하겠습니다. 사실은 나의 회화적 순간이라는 제목은 처음에는 픽스되는 제목이 아니라 가제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행정상 서류상으로 저희가 어쨌든 그 서로가 어떻게 기획이 진행되는 그 경향이 또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약들 속에서 작가들이 발현할 수 있었던 어떤 저항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것이 어떤 회기적인 본능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제 질문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래서 이런 회화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도 그게 재미있는 제안이고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게 태도라는 게 너무 이제 너무 복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시의 특이점이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이 전시에 해당되는 얘기가 이 전시가 아니라 다른 어떤 회화 작가들하고 통일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주제가 포괄적일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르게 이제 논의를 펼쳐가지고 회화적 순간이라는 면이 떠오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순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시간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성이라는 게 이제 뭐 진예리 작가님 작품을 잘 설명하면서 만약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영상의 시간과는 다르거든요. 순차성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순간이 단순히 1초일 수, 두 번은 1초일 수도 있고 두 번은 3일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 어떤 단발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레이어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독립된 존재에서 공간으로서, 그리고 그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그런 멘트가 회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이게 클래시컬한 엣지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다가고 미술관에서 이제 너무 전통적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회화를 같이 끌고 있는 거죠. 사실 회화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노치현 선생님과는 다르게 이 세대,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되는 시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이미지만 다루지 않고 다른 뉴미디어를 다룰 수도 있는데 이 작가들이 굳이 페인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과거 지향적일 수도 있는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이 왜 지금에 와서 다시 거론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순간이라는 자체가 이제 각자의 작가님들마다 그 각자의 주어진 어떤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권리 속에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 양식들 단순히 어떤 문화를 처형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도대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최선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라는 것을 설레고 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특정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다원화된 미술관에서 다양한 방식의 회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제시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작은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화적 순간이라는 것도 셀렉하게 됐던 것 같고 사실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좀 반대했거든요. 회화적 순간이라는 거. 근데 이제 작가님들과의 그 미팅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작가님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게 좀 적절한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노준현 작가님 셀렉하신 그 원인 통찰력이 있으셨다는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제였던 것을 보고 왔어요. 그렇게 지금의 전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인상 깊은 게 약간 저도 이야기하기 싫지만 MZ 세대 페인터들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끄러운 표현과 혹은 라이트한 이미지 왜냐면 그 SNS 같은 경우는 라이트하니까 슈퍼라이트하다는 그런 개념이나 표현, 매끄럽다는 게 굉장히 계속 미끄러진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 전달 그런 걸로 굉장히 규정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의 헤어져 순간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도 있고 여전히 미술사나 마티에르나 그런 개념들에 탐구하고 계신 작가님들도 계셔서 그 많은 그 세대의 작가들을 좀 미시적으로 하나의 프레임만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순간이라는 좀 포괄적인 단어 안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순간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돌았으니까 재미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화적 순간이라는 말이 올드해 보이기보다는 되게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회화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더 요즘 MZ 세대들이 좀 추구하는 이미지들이 매끄럽고 형광빛이고 약간 그런 거라면은 회화적이다 하면 물질감이 확실히 있는 듯한 뉘앙스잖아요. 근데 그런 회화들은 과거의 회화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회화적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었고 그냥 제가 아까도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질들이 이제는 진짜 시간과 공간이 이제 희미해지고 양자화되는 세계에서 뭔가 회화가 갖는 역할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또 원동력으로 회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런 시야나 세계관들 스스로보다는 되게 회화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사용하는구나라고 스스로 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 그림에서도 이게 소재가 되는 것들이 그냥 완전히 일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의 밀접한 진짜 지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소재로 갖고 오다 보니까 매 순간이 좀 회화적 순간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순간 사람. 네. 이준 작가님 저도 근데 이 전시 타이틀을 봤을 때 그냥 제 그림이 이게 그렇게 회화적인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그림을 뭐 칭할 때 보통 회화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뭐 화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전시 타이틀과 함께 나의 회화적 순간이 무엇이고 나의 회화성이 어디 있을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긴 한데, 우선 저는 약간 그리는 순간 그러니까 깨끗한 캔버스를 좋아해서 그리는 순간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시작할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되게 좀 허술한 어떤 드로잉 같은 거를 혹은 그냥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리는 과정 중에서 되게 변수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입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눌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그림들도 몇 가지는 다여섯 번씩 다시 엎고서는 새로 계속 덮어진 그림들도 있고, 어쨌든 계속 이런 불만스러운 시간들이 되게 많다가 어느 날 그냥 돌아와서 봤을 때 그냥 뭔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잘 있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냥 그 순간이 저에게는 이제 그냥 그것이 어떤 화면이 되고 그림이 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것이 뭐 제가 만들어낸 무언가가 아니라 저한테서 오로지 이제 분열돼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또 다른 무언가 같다고 느껴지고, 그냥 그거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제 작업 과정에서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의 회화적 순간이라고 했을 때 회화적 순간도 그냥 회화적 순간이 아니고 나의 회화적 순간이고 그것도 그냥 순간도 아니고 회화적 순간인 거잖아요. 그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회화라는 매체 자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나의 회화적 순간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앰비언트 세계의 어떤 회화적 순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저에게 회화라고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게 역사적인 매체인 거죠. 그게 뭔가 옛날에 서구에서 원근법이 발전해서 어떻게 흘러나가는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회화를 인식하게 되고, 그런 인식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그게 제 일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시점들이 중첩돼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회화적 순간으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림 그리는 순간인 그게 작업 안에서 붓질하고 형태로 제스처를 하는 그 과정이 조금 되게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그림 그린다는 게 이걸 안 하는 데 그래서 내 손이 계속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좀 엉덩이 보고 계속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컴퓨터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 앞에서 좀 펼쳐져서 제가 주장하는 제 주장으로서의 평면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화라는 또 조각이라는 매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되게 많잖아요. 조각이 되는 회화가 되는 조각, 약간 그런 것들 요즘 미술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회화라는 매체도 되게 조각적인 그림을 그리지만 조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회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회화를 생각하는 그런 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 그림에. 회화가 결국에는 제가 관철하고 싶은 어떤 저에 대한 진솔한 무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진솔한 무언가는 제 삶에 솔직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는 게 결국엔 컴퓨터였다, 난 컴퓨터다, 나 그런 것들을 이제 숨기지 않고 이게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내보이지 않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이게 평면에서 회화에서 혹은 예술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솔직히 내가 나를 관찰하고 내가 나를 보는 방식 그리고 세계를 보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관찰되고 그 앞면에 드러났을 때 저는 그게 남들도 재밌어하는 지점이 그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헤어적 순간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주장으로서 제가 저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 공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담기는지 고민 계속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틀렸다는 걸 알 때, 이제 시작이야 했는데 사실 끝나고 끝이도 아니고 시작이 오면 새벽지마의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매끄러운 것 같은데 계속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좋아요. 그런 새벽지마의 그런 헤어져 순간을 만나는 게 좋고 저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헤어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그림을 왜 그리냐고 하면 보통 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이 내가 본 게 아니라 다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좀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제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 이게 너무 명확해서 그냥 너무 깔끔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게 되게 애매하게 보일 때 이게 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좀 뭔가 그림을 그리게 된다. 약간 이렇게 혼자 하는 생각이긴 한데 그러고 있는데 좀 단적으로 약간 저는 막 구상과 추상을 얘기할 때 어떤 형상이 화면에 보이냐 안 보이냐고 구분을 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좀 어떤 사람은 저 오히려 좀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려고 자꾸 한다면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은 너무 명확한 형상을 보고 있어서 그거가 아닌 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가 좀 회화적 순간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모든 면을 다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뭔가 완성이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변하기도 하죠. 사실 처음 기태씨 와서 이렇게 잠깐 처음 만나서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는데 되게 제목 인정받고 여러 가지 그냥 회화 잠깐 모아서 제목 그냥 가장 뭔가 어느 공식만 그런 제목인가 보다. 내가 이런 생각이 사실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들으면 되게 뭐라 해야 되게 낭만적이고 나이브한 느낌들이 많았는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떤 회화 그림 그런 거의 힘에 대해서 가장 믿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그 뭔가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도 어쨌든 뭔가 그 가장 포크레인 하는 얘기 이런 데서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멈춰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그리는 거나 뭔가 그
그 동료력화 보면서도 지금도 왜 몇천 년 전 걸 봤는데도 그 사람들의 흔적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시 바뀌는 게 보이는 거, 그리고 그거가 계속 가질 수 있는 힘을 믿는 거, 그리고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남부하는 이 시대에도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뭔가 계속 그려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거에서 내가 뭔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한 풍년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 그런 걸 그냥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해서 싫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되게 맞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순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이 어떤 제가 자주 쓰는 말인 회화적인 타임라인 속에서 여러 가지 대표되는 꼭지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한테는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과정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 처음 시발점이 되는 것과 뭐 과정 그리고 완성된 단계 이런데 저는 이걸 좀 거칠게 좀 총체적으로 그냥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미지가 언어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저는 드로잉을 하면서 시작을 하질 않아서 글을 써요. 뭔가 이미지가 생각이 나면 그게 당연히 휘발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드로잉으로 표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글을 막 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이야기라면 서사를 쓰고 그것에 대한 분위기고 여기는 어둡고 노란색이 많고 이런 풍경을 상상하고 그래서 이제 글로 잘 정리를 해두면 다음에 이미지가 너무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계속 기억이 나요. 글을 읽으면 그 이미지가 다시 상기가 돼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늘어놓은 것들도 이제 골라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럼 이제 물질하고 제가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회화적인 순간 그게 제가 뭔가를 보면서 재현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물론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삶을 재현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런 법칙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카오스적인 방법론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만이 아닌 어떤 조형적인 영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면서 제가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이미지처럼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되게 빨리 막 그리나 보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그림을 그리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거든요. 보통 3-4달 이상 걸리는 것들도 있고 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한 번 그림을 보면 터치 한 번 나갈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이게 틀리다 맞다를 저만 아는 거고 그래서 되게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 중에 웃긴 게 너 그림은 너가 완성이 안 됐다고 해도 어디가 완성인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조언을 해줄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그게 뭐 약간 그 물리적 상수처럼 저한테 있는 어떤 물리적인 함수가 각 그림에 다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곡선들이 엄청나게 휘어있는 것들도 있고 꺾여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데 그게 저는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조형의 언어의 되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회화적 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그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인데 제가 그리는 이미지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유쾌하거나 발랄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좀 굉장히 어둡고 막 아포칼립스적이고 막 이런 색채 형태를 많이 띄고 있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저의 견해인 것 같아요. 뭔가 카타르시스라는 거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둡고 막 그런 비극 같은 거를 마주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어떤 정화되는 감정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대하는 태도로서 그리고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가시화시켜가지고 내 눈앞에 현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저한테 맞은 회화적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미의 작가님들 모두 다그 회화 그리고 화면 뭐 캠퍼스 안에서 어떤 시공간을 생각하시는지 순간이라고 하겠지만 굉장한 타임라인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공간 자체를 생각하는 행위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인데요. 제가 느낄 때 이렇게 작가님들이 회화적 순간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주셨는데 아마 관람자의 입장에서도 회화적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피카소의 그 아비뇽의 처녀들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조그맣게 본 거예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모마를 갔는데 너무 큰 거예요, 이 그림이. 정말 그 조그만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게 너무 회화하는 게 그 크기나 어떤 그 물성이나 그런 게 다르구나 이게 되게 재미있는 장르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누군가가 회화라는 너의 회화적 순간 관람자로서 어떤 순간이야? 라고 물어보면 저의 이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관람자분들 중에서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혹은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다면 또 작가로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또 작가님들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까 너무 45분 동안 힘드셨죠? 위에서 서서 보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리고 또 한두 개 정도만 질문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왕신 작가님이 아까 네, 말씀하시면서 드로잉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이제 기획이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르 중에 하나가 드로잉이거든요. 그래서 그 드로잉이라는 게 물론 회화도 마찬가지지만 작가님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시고 또 그게 하나의 어떤 태도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드로잉이라는 게 어떻게 내려지기나 지금의 회화와 뭔가 연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그 둘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의 저한테는 드로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르겠지만 제 드로잉 같은 경우는 엄청 가볍고 어떻게 보면 되게 충동적이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던 걸 잠시 꺼집어내서 어떤 그 생각들을 잠시 머물게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머릿속에 무의식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고 쳤을 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엄청나게 어눌한 그냥 가벼운 표현 속에서 머물게 되는 게 좀 저한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페인팅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벼워 보인다고 해서 꼭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뭐 페인팅이라고 해서 꼭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최근에는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여기는 또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더 고민한 작업들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것들 있으실까요? 네. 지금 그냥 그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뭐 재료도 계속 바뀌고 그림 방식도 바뀌고 이러고 있는데 작가님들 대부분 보시면 다 너무나 다른 그림들이고 각자만의 개성이 있으신데 지금의 그림에 오기까지 얼마나 지금의 그림의 방향성을 잡기까지 얼마나 계속 그림이 얼마나 바뀌고 어떤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스타일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저 평생 저거 해봤겠구나. 그 정도로 되게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원래 저는 매 과제마다 작업을 입혔었어요. 1학년 때부터 거의 3학년 때까지 군대 기간까지 한 거의 7, 8년 동안 스타일이라는 걸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내주시면은 과제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아무튼 뭔가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게 일관성은 딱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일관성 없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했다고 생각하고 교수님 과제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 제 관심사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항상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 작업을 낙도의 초상이라는 그 시리즈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한번 제 작업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했던 작업들 좀 보면서 진짜 그래서 그 아카이빙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 모아놓은 것들 한번 쭉 봤을 때 제 작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고민을 뭐 말을 만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좀 주제인 거죠. 뭔가 회화적인 매체에 대한 이야기,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 혹은 막 아무튼 이제 되게 그리고 뭔가 그때 이제 내가 입력해서 산출해야 되는 걸 그때 알게 된 지점이 있어요. 옛날 작업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똥을 싸다가 그 똥을 돌아보고 이게 어떤 똥인지 생각해보는 거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지금 아마 뭔가를 계속 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 앞에서 과제도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취미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취미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그 나의 회화적 순간 얘기하면서 나에게 솔직한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지점이 하나로 관통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자기 작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너무 좋아하고 뭔가 차분히 뭔가 하다 보면은 자기의 옛날 작업에서 뭔가 드러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시간 주변에 조언도 드리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해 주실까요? 네. 저는 완전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고등학생 때부터 되게 그냥 혼자 전직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런 같이 도스트처럼 작가님들한테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전시 기획부터 전시 준비까지의 그런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좀 좋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미술계 종사자가 아니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관객으로서 뭔가 늘 전시를 볼 때 약간의 불친절함을 느꼈었어요. 제가 뭐 스테이트먼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회화나 뭐 다른 매체들의 딱 이미지로서만 와닿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저가 작가님들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약간 언어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겨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개 관객으로서 너무 만족스러운 자리인데 작가님들께서는 이렇게 좀 관객을 직접 마주하고 이렇게 또 직접 작업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떤 부분 알려주실까요? 저는 근데 그냥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들어주신 거를 이 말씀 딱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고 저는 제 그림의 성격 자체가 사진으로 찍었을 때 컬러가 엄청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미끄러지는 플랫한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작업이라 실물로 볼 때랑 다르고 사진으로 볼 때랑 다르고 조도에 따라서도 엄청 다르고 공간의 성격도 많이 타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제 작업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너무 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간편하게 1차적으로 읽히는 어떤 플랫한 레이어의 뭔가를 그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더 내가 생각할 때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는 건 저한테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 스테이트먼트 관련해서도 되게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학교에서 뭐 훈련받거나 아니면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는 너무 같다, 아 이건 좀 너무 내용이 없다, 이게 좀 적절하다, 혹은 뭐 이건 좀 더 작가 노트에 가깝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얘기할 때 인터뷰에 가까운 화법과 개념을 듣고 또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해야 하는 그런 또 스탠스가 다르고, 그래서 좀 그냥 너무 스테이트먼트에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의를 발언할 때 스테이트먼트나 비평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화법, 다른 언어, 다른 스탠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소소하고 콜렉티브 초이스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가 처음에 아트클럽 같은 걸 여는 게 딱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모먼트들을 만들고 싶어서거든요.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는 거, 작가님들과 관람자분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이런 클럽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다들 만족스러워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한 가지 질문만 받고요. 이번 그 클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죄송한데 아까 질문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작가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미술이 불친절하다라는 오해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매체들 자체가 유튜브에 있는 디지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입 발생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이 전시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계속 쭉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시 공간 자체도 이제 사실은 지금의 세대들한테 방문하는 게 좀 번거로운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만 해도 저희 세대는 지금은 아니지만 위에 선배 세대들까지만 해도 미술계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 그리고 그들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그 권위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친절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거리를 좀 두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불친절만 했을까라는 질문도 솔직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비평 문제를 할 때 형식과 내용 문제여서 이 형식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사실 미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텍스트가 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라는 단어보다는 현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던 거고, 이미지는 사실 뭔가를 얘기하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지만, 이미지처럼 현상은 그 무언가, 그러니까 이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실제하는 현실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 우리가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텍스트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그 텍스트에 따른 정보들과 감상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자 같은 경우는 도슨들들 같은 경우는 관객들한테는 사실은 다가가기 위해서 미술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언어화를 시키고 그거를 이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되어 있는 과정들도 많아요. 사실 그 언어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하긴 하지만 그 언어가 사실 작가님들이 찾아 의도하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자체가 그 단어는 단어는 선택적인 의미들을 바로 전달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미술이라는 매체, 조각이나 회화나 뭐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그 어떤 1+1은 2처럼 산출되는 게 아니라 그 1 하나의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아울러 있는 게 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한 해석을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그냥 무책임하게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거기 안에서 발생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라는 건 제가 쓴 거 아니고 정수영 작가님이 쓰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관객과 작품 마주했을 때, 작품과 작가가 마주했을 때 사건이 있고, 작품과 관객이 마주했을 때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 사건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 많이 접근하고 쉽게 우리가 그 유저의 입장에서 많은 그 간편한 정보들을 이제 산출하고 그것을 선택한 과정 안에서 거기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은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술은 불친절을 할 때도 있지만 마냥 불친절을 하지 않고 불친절한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한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미술은 굉장히 단편적인 의미가 있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 단편적이라는 건 굉장히 보는 방식이 이렇게 밑으로도 봤다가 또 아래로도 봤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서 보는 관점이나 방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작가님들과 이렇게 전시를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단편적인 거 안에서 자기만의 관점을 찾아가는 그 자체도 이렇게 미술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그 미국의 어떤 소설가가 필리모스라는 소설가가 의사소통은 오해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또 오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작가와 작품과 관람자 혹은 그냥 친구나 뭐 가족이랑 얘기할 때도 계속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그 과정을 그냥 즐겁게 즐기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이제 전시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트클럽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그 마지막으로 소개드리자면 저희 갤러리 소소에서 이렇게 그 민정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도 지금 이 클럽에서 너무 많이 참여해줘가지고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업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희윤 큐레이터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들께 박수 드리면서 저희 오늘 클럽 마치겠습니다.